자, 안녕하십니까. 주식잔소리TV 정재훈입니다. 처음부터 이제 시황글들을 좀 올려드렸었는데요. 지금부터는 이제 여러가지 컨텐츠를 좀 올려드릴 겁니다. 오늘 처음 준비한 부분들은 기존에는 이 탐방 루트를 해서 이 TV 방송에 간간히 좀 소개시켜주고, 그 다음에 저희 가족분들의 투자를 했을 때 하기 위해서 제가 직접 탐방을 다녀오고 나서 보고서를 좀 작성을 하고, 그렇게 해서 저희 가족분들에게 좀 많이 알려드리고 했었었는데, 이거를 간간히 일부는 여러분들께 좀 오픈을 해서 투자를 할 만한 그런 기업들을 좀 소개시켜드리는 그런 코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일단 올해 들어서 나름대로 좀 투자를 해서 좋은 결과물이 좀 나왔던 그런 기업들을 좀 몇몇 개 좀 살펴보고, 그리고 나서 오늘 탐방 루트, 제가 기업 탐방 다녀왔던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. 우선 첫 번째로 좀 갔다 왔던 기업이 네페스였었어요. 사실 네페스 같은 경우는 연초에 다녀왔었거든요. 연초에 다녀오고 난 이후에 그리고 나서 연초 작년 말 정도에 다녀왔을 거예요.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좀 매수를 해서 좋은 결과물이 좀 나왔었는데요. 이때 당시만 해도 비메모리 쪽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. 이때 당시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상황이었었는데, 일단 차트의 모양새, 그리고 실적에 대한 부분들, 그리고 업황에 대한 부분들을 좀 확인을 하면서 기업을 좀 분석을 하게 됐었죠. 그래서 결국은 시장에 있어서의 반응이 좀 상당히 좋았었어요. 매수를 하고 난 이후에 만원 이하 만원 부근에 매수를 해서 36,000원대까지 상당히 좀 좋은 수익을 냈었죠. 그리고 나서 여전히 추세가 꺾이지 않고 박스권역에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. 조만간 제가 네페스를 또 한번 말씀을 좀 드릴 기회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, 어찌됐든 간에 요 자리대에서 여러분들께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 난 이후에 큰 수익이 좀 났다라는 거, 그게 좀 중요하지 않나 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. 두 번째 부분들은 파워로직스 또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. 실질적으로 저희는 요 시기 때에 매수 진입을 좀 시작을 했었어요. 매수 진입을 했었고, 탐방을 다녀오고 난 이후에 여러분들께 좀 소개를 시켜드렸죠. 그리고 나서 14,000원대까지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고, 지금은 많이 깊숙하게 좀 조정을 받았어요. 여전히 뭐 박스권역으로 그러한 모습들, 반등이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, 이러한 부분도 요 정도까지 상승을 했다라는 거, 그 부분들 저희 가족분들에 있어서 다 수익을 좀 내고 있던 그런 기업이고, 또 마지막으로 좀 보게 된다라면 HL사이언스도 있었어요. HL사이언스도 요때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좀 드렸던 그런 부분들이고, 이만큼 상승을 했었죠. 이 자리대가 4만원 초반, 4만원대 초반에서 3만원대 후반이었었어요. 근데 이게 12만원대까지 상승을 했죠. 4배 가까이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죠. 결국은 제가 이 부분들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온갖 TV에는, 경제방송에는 눈에 보여줘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아요. 단기간에, 그것도 단기간에 상당히 많은 수익을 내줘야지만 여러분들의 눈에 쏙 들어온단 말이에요. 그럼 결국 이 부분들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계좌는 늘어나는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 다 까이는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. 왜냐면 변동성이 상당히 좀 크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있어 여러분들 직장인들이에요. 직장인들이기 때문에 따라가기가 힘들단 말이에요. 만약 이격이 벌어져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 종목군들을 매수를 한다? 그럴 바에는 투자 마인드로 조금씩 매수해 놓고 난 이후에 큰 수익이 나는 그런 전략적인 부분들이 중요하고, 제가 여러분들께도 트레이딩을 하지 말고 투자를 하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유튜브에서 물론 뭐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큰 그런 부분들 얘기를 해드리기도 하겠지만, 투자를 할 만한, 여러분들이 필수적으로 좀 해야 될 만한
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제 이 코너는 여러분들이 좀 잘 눈여겨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지금도 저희 가족분들 탐방 갖고 와서 여전히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. HFR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, HFR도 여기서 지금 매수를 하는 상태입니다. 여기에서부터 매수를 해놓고 난 상태에서 이만큼의 수익이 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100%가 넘죠 지금. 액면 병합하기 전에 저희는 매수를 했었어요. 탐방을 다녀왔었고 수익이 나고 있고, 여기에서 분할로 일부 차익을 하고 난 이후에 30% 비중이 들어가서 분할 매도를 하고 나머지 10%는 추세 끝까지 가져가기 위해서 10%는 여전히 좀 가지고 있는데, 많게는 130%에서 100% 이상 수익이 좀 나고 있다라는 거, 이런 식으로 해야 자산 증식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좀 좋겠습니다. 제가 오늘 탐방을 좀 다녀와서 말씀을 좀 드릴 부분들은 생소한 기업일 거예요, 여러분들한테. 그리고 또 아는 종목군들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봤자 별로 도움이 안 될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지금 투자적인 마인드로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기업들을 말씀을 드리는데, GNC 에너지입니다. GNC 에너지를 봤을 때 보게 된다면 여러분들 한 번쯤 이렇게 클릭해서 보세요. 반기 보고서 같은 경우 보시게 되면 여기에 이제 사업의 내용 같은 게 있어요. GNC 에너지가 뭐 비상용 발전기, 바이오 발전, 가스 발전 사업을 하고 있고, 그다음에 뭐 지에넌 에너지 종속기업에는 지에넌 에너지가 있고, 한빛 에너지, 뭐 신재생 에너지 뭐 이런 쪽을 하고 있다. 그리고는 IDC 및 R&D 센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,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, 그 다음에 비상발전용, 산업발전용 시장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. 뭐 이런 부분들은 한 번쯤은 사업에 대한 내용에 다 들어 있습니다. IDC 및 R&D 센터, 이 부분들도, 이 IDC가 인터넷 데이터 센터예요. 트래픽에 대한 증가, 데이터가 많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IDC는 계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에요. 즉 5G에 있어서의 포커스를 좀 맞췄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4차 산업의 혁명에 대비한 뭐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자, 그럼 이 기업을 왜 좀 봐야 되는지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선 좀 보게 된다라면 아까 글을 본 부분들에 있어서 하나씩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 건데요. 우선 이 GNC 에너지 같은 경우는 비상용 발전기 그리고 바이오가스, 이 바이오가스 쪽에 사업을 하고 있고, 그 다음에 지열 냉방 사업을 하고 있다, 냉난방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여기에 자회사인 지에넌 에너지가 53%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.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쪽에 있어서 한빛 에너지가 자회사인데 64.6%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. 자, 그러면 사업 부분들에 있어서 하나씩 보는 거니까 봅시다. 첫 번째, 비상용 발전기 시장이에요. 비상용 발전기 시장, 이 부분들은 소방 관련 법규에 의하면 7층 이상 건물 중에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의 건물이거나 지하층 바닥 면적의 합계가 3000제곱미터 이상인 부분들에 있어서는 의무적으로 발전기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있어서는 수혜를 좀 받을 수가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, 일단 뭐 아파트라든가 인터넷 데이터 센터 뭐 이런 부분들이 중요해요. 이런 부분들은 거의 뭐 의무적으로 좀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. 근데 아파트에 있어서는 지금 여기서 보게 된다라면 아파트나 혹은 IDC 센터 쪽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상황들인데, 아파트 같은 경우는 마진이 2에서 3% 정도밖에 안 돼요. 근데
IDC 센터 같은 경우는 10% 정도 차지를 한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겠죠. 향후에 이 IDC 센터에 있어서의 비중이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인 건 아시죠? 5G에 있어서의 데이터라든가 클라우딩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IDC 센터의 중요성은 상당히 좀 높아질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그 이외에 뭐 공항이라든가 뭐 쇼핑몰, 뭐 발전소 뭐 상당히 많죠. 그 다음에 뭐 플랜트 등 IDC 센터형을 제외한 상업용의 마진 이 부분들은 점차적으로 좀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특히나 이 IDC 센터향의 2014년도 매출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180억 정도로 시작을 해서 2018년도에는 약 280억 정도로 지속적으로 증가를 해주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포인트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, 특히나 5G 통신 이 부분들에 있어서 활성화를 해야 되겠죠. 활성화에 따라서 폭발적인 데이터 증가 이 부분들에 있어서 IDC 센터들이 서버를 증축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의 포커스를 좀 맞춰야 돼요. 이 서버를 증축한다라는 얘기는 신규로 증설을 한다라는 얘기죠. 그러면 이 부분들은 전부 다 이 GNC 에너지의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결국은 이 부분들에 있어서 사실상의 경쟁사가 없어요. 경쟁사가 없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독점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결국 이 첫 번째 부분들이 포인트가 될 수가 있을 거고요. 두 번째 포인트를 좀 보게 된다라면 바이오가스 부분들이에요. 바이오가스 부분들인데 이 부분들 같은 경우 뭐 음식물 매립지, 오폐 수장 여기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를 연소시켜서 전력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요런 사업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. 초기 이 설비 투자에 있어서의 투자 비용은 GNC 에너지가 부담을 합니다. GNC 에너지가 부담을 하는데 10년 동안의 장기 운영권을 획득을 하면서 안정적인 수익이 가능하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10년이 지난 이후에는 재계약 시에는 마진율이 조금 떨어질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운영 노하우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바뀔 리스크는 거의 없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결국은 이러한 추세를 좀 보게 된다라면 이 부분들도 GNC 에너지의 강점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. 2020년이면 인허가가 확정된 발전소를 포함하면 한 15개 정도가 가능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. 장기적인 플랜으로 2030년까지는 약 50여 개의 바이오가스 발전소가 목표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실제로 이 지자체들과 협약을 근거로 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수치다.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2018년 기준으로 했을 때 합산발전 허가 부분들 6.6MW에서 2020년에는 약 10MW까지 증가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. 2021년 이후에는 아무래도 증가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는데, 발전에 대한 매출 이 부분들이 100억을 증가하는 시점이다 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결국은 이 부분들을 왜 봐야 되냐면, 마진율이
40%예요. 상당히 고마진이죠. 고마진이기 때문에 매출이 크지 않지만 이익이 상당히 많다라는 부분들을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충분히 성장 동력으로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, 이 부분들이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. 그리고 마지막 부분들로 좀 보게 된다라면 지열 냉난방이 있어요. 지연한에너지가 약 53%의 지분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. GNC 에너지가 지에넌 에너지에 그리고 이 지에넌 에너지가 스펙 상장을 준비하고 있어요. 지금 보게 된다라면 아마 뉴스에 좀 나오고 있을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도 하나의 포인트가 좀 될 수가 있을 거고요. 지열 냉난방 쪽에 있어서의 원리는 지면 150m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외부 온도와 그 내부 바깥과 이 안쪽에 있어서의 온도차를 이용한 그런 방법이다 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뭐 쉽게 얘기하면 여름에 더울 때 땅굴을 파고 들어가게 되면 시원하잖아요. 그죠? 그리고 겨울에 추울 때 지하에 들어가면 따뜻하고, 그러한 원리다 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 부분들, 이 사업에서 주요 레코드는 서울청사가 있고요. 그 다음에 제2 롯데월드가 있고요. 그 다음에 한전 신사옥이 있고요. 세종 정부청사가 있고요. 그리고 인천공항도 있고요. 경북도 청사가 있습니다. 이게 상당히 좀 많죠. 근데 결국 이런 트랙 레코드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강점이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럼 결국은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실적에 혹은 성장을 할 수 있다라는 거, 그 부분들을 봐야 된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. 결국은 이 발전 부분들에 있어서의 마진율이 높다라는 거, 여기에다가 특히나 이 IDC 센터에 있어서 증축을 해야 되는 거, 수요가 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러면 이 동사에 있어서의 매출은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. 이 부분들이 포인트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. 어차피 5G 쪽에 있어서의 수요, 이 부분들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증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고, 당연히 수혜를 좀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지열난방이라든가 또 다른 부분들에 있어서 지상용 발전기, 비상용 발전기죠. 비상용 발전기를 하는 이런 부분들 사업에 있어서 법제화 됐다라는 거, 지열이나 이런 부분들도 트랙 레코드가 있고 성장을 한다라는 거, 이 부분들도 포인트가 될 수가 있을 거고요. 마지막으로 자회사 상장권, 스펙으로 좀 상장이 되죠. 스펙으로 좀 상장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럼 실적에 있어서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.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좀 보게 된다라면 올해 19년도 같은 경우는 약 한 1700억에서 한 180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, 영업이익은 100억 정도대, 100억 이상 정도를 좀 보고 있어요. 전년 대비 35% 매출이 늘어나는 그런 모습들,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50% 이상 늘어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. 그리고 내년도에는 실적이 좀 더 좋아질 부분들인데, 그 이유는 20년 부분들에 있어서 이 성장이나 이런 부분들은 IDC양, 비상용 발전기 증가 부분들, 그 다음에 바이오 가스 매출 증가가 상향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기 때문에
2천억 매출 부분들에 있어서의 2천억 정도의 매출은 가능하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. 그래서 그 이외의 부분들에 있어서는 21년 상반기에 이전 예정인데요. 이대병원 근처라고 합니다. 이전 예정인데 매입 금액이 44억 정도가 됐는데 현재 시세가 한 6배 정도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. 지분법 가치로 보게 된다면 많이 늘어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겠죠. 또 하나는 선박용 쪽에 있어서 비상용 발전기 부분들에 있어서 현대중공업에서 최근에 8대 정도 수주를 했고, 선박용 비상발전기 부분들은 시장이 크진 않은데 조선업황이 좀 지금 돌아서고 있죠. 그러면 이 부분들에 있어서 매출 증대, 이 부분들도 나올 수가 있을 겁니다. 이러한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, 나쁜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 좋은 부분들이 많다. 즉 조선 쪽에 있어서 살아나고 있는데 이 기업이 수혜를 좀 받을 수가 있을 거고, 인터넷 데이터 센터 이 부분들도 반도체판 꺾이고 뭐하고 다시 살아난다 뭐한다 서버 증설을 해야 되겠죠. 5G 수요 대응해야 되겠죠. 그럼 다른 기업들 IDC 센터 많이 늘어날 거란 말이에요. 그럼 GNC 에너지도 수혜를 충분히 받을 수 있다. 이러한 포커스로 바라보면 좋지 않을까 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. 자, 그러면 실적을 한번 볼까요? 자, 먼저 보게 되면 회사병 발전 나왔죠. 요게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스펙입니다. 자회사 상장, 요거 참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. 두 번째, 실적을 보게 된다라면 꾸준하게 늘어나죠. 16년에서 고점 찍고 나서 밀렸다가 다시 돌려 세웁니다. 매출도 늘어나고 있고, 그러면 다시 턴어라운드가 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. 내년도에도 시장은 괜찮아 보인다 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. 차트 한번 봅시다. 차트를 좀 보게 된다라면 월봉 박스죠. 박스인데 뭐 길게 보게 된다라면 이렇게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. 주봉을 봐도 정배열 초입, 일봉을 봐도 지금 정배열 초입이죠. 그럼 충분히 상승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. 수급적인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 뭐 별거는 없어요. 뭐 수급 차트를 좀 봐도 아직까지 뭐 기관이라든가 뭐 외국인들이라든가 이 부분들은 없지만 점차적으로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 부분들이 좀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, 최근 들어서 이게 포인트가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. 결국 이러한 종목군들 위주로 좀 여유있게 보게 된다라면 여러분들 투자를 하시는 부분들에 있어서, 주식을 하시는 데 있어서 나름대로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.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 좀 참고를 하셔가지고 가격적인 뭐 전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잡아봐야 되겠죠. 뭐 이거는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께 막 얘기해드리고 할 수는 없잖아요. 그러니까 이러한 기업이 성장을 할 수 있구나, 어떠한 포인트가 있구나, 이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시고 여러분들도 한번 관심있게 좀 보셔도 좋지 않을까. 그리고 하기가 힘들다라고 하게 된다라면 제가 오픈 채팅방 운영하고 있으니까 오픈 채팅방으로 들어오셔도 좋지 않을까 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. 자, 종목 하나 말씀을 좀 드렸으니까 오늘도 성공 투자 하시고요. 다음 기회에 또 다른 기업이 있으면 탐방로트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성공 투자 하시기 바랍니다.